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지역 이슈에 대해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는 시사토크 톡 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계현 경남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석 경성립대학교 연구교수님도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넓을 광자와 직영 역자를 쓰는 광역, 말 그대로 넓은 구역이나 범위를 말합니다. 최근 이 광역이라는 말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과 진주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광역 행정을 언급했고요. 여기에 광역 소각장 설치를 놓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인 광역이지만 본질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광역 소각장 설치는 왜 수면 위로 떠오른 걸까요? 톡 까놓고 톡을 통해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 이 광역 소각장 설치가 오늘의 핵심일 텐데요. 이 소각장 이슈가 왜 나왔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6년부터, 기타 지역의 경우 2030년부터 각각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예. 따라서 2030년까지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이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은 물론이고 도내 각 지역에서도 현재 소각장이 설치되거나 신설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진주시의 경우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도 첫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렇다면 폐기물 관리법이 왜 이렇게 개정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예외될 수가 없는데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19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2021년도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하는 게 획기적인 경우거든요. 예. 더 이상은 쓰레기를 매립은 안 된다. 예. 인자는 매립을 소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강력 소각장 이야기가 나왔고 2015년도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국으로 선언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력 쓰레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은 매립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매립에 나오는 유해 그 물질들 네. 예를 들면은 그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경에 굉장한 이거 요인을 발생되거든. 그런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소각을 가는데 소각을 갔을 때는 또 그 매연이라든지 특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유해한 환경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충분한 기술력으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국 내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폐기물 관리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 전반적으로 산업이라든지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을 예.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 그럼 기존에 서부 경남의 쓰레기 처리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각 지역마다 매립과 소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내동면 소재 진주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의 경우는 1993년 당시 이 진주시 또 진안군, 사천군이 각각 상호 협의와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입지가 선정이 되었고 1995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50년 정도 매립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생활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2030년부터 일단 직매립이 아닌 소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존 시설과 비교해서 소각장 시설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생활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만을 따로 놓고 인력과 예산 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각이 인력에 의존하는 매립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각이 매립보다 월등히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각이 매립보다 일단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교수님, 저희 뉴스에도 나왔지만요. 최근 광역 소각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역 소각장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쪽에 모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이제 강력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강력의 소각장인데 지금 이제 강력 소각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2개 이상의 지자체로서 연대해서 가는 게 일단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 강력으로 가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강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시설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강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도 단일 지자체에서 하는 강력 소각장보다는 강력으로 갔을 때 2개 이상 지자체를 갔을 때는 정부가 예산상의 지원을 대폭 증가시켜주고 또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광역 소각장이 있다면 단독 소각장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의원님께 출연 요청을 드린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광역 소각장의 필요성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단독 소각 시설과 이 광역 소각장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무엇이 있나요? 네. 예, 저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역 소각장 설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광역 소각장이 단독 소각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민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시설공사비의 예. 20% 내에서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400억 원 규모 정도로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 반입량의 20%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치면 한 20억 원 전후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이렇게 네. 설치를 하게 되면은 국비 50%, 그 다음에 도에서 20%,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30% 이렇게 국비를 50%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예.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30%의 국비밖에 확보를 하지를 못하고 시비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또 양 지자체 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그 우리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정한 규모의 이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들이 네. 줄어든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바로 자기들이 예산을 50억을 들여서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이 광역 소각장도 결국 어떤 특정 구역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이 사천과 진주를 묶는 광역 소각장의 경우에도 그 위치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조금 전에 이제 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1993년도에 진주, 진양, 사천군이 이제 세 개 지역이 행정 협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 협정 그 서류가 지금 진주시나 사천시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년 전인데 93년도에 협정을 하고 95년부터 세력이 반입이 됐단 말입니다. 반입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진주와 진양이 통합이 되고 또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이 되면서 2006년까지만 사천 일부의 그 쓰레기가 진주 매립장에 반입이 되고
그 뒤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또 진주시의회가 반대해서 그 뒤로 사천에 이제 독단적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의 경우에 진주시가 저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내동 매립지 51.2%가 행정구역으로 사천이거든요. 사천시 행정구역 51.2%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사천시는 그때 당시에 189억 예산 중에서 150억을 진주시가 진주지방비로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천시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 180억이나 150억 부분은 진주시가 정부로부터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보조금에서 상계시키고 그 부지를 다시 사천시로 돌려주라고 소송을 해 들어오면은 잘은 모르지만 진주시가 패소하거나 안 그런 부분에서 조정의 근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내동 매립지가 출발이 강력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럼 강력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강력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 타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진주시 의회도 사천시도 전부 다 한다 그러면은 합리성이나 타당성, 객관성, 효율성 모든 걸로 봤을 때는 강력 소각장으로 가는 게 아까 유 의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단독 쓰레기 소각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팽판이 나가 있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진주시장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냐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일단 규모가 큰 광역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역 여론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요. 네. 또 이에 따른 노력과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 1995년도에 쓰레기 매립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은 반발이 심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도 이제 그 인근 주민들 유수 가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또 진주시의회가 반발을 해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그 뒤로는 사천에는 단독적으로 매립장을 만들어 갔단 말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력 소각장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50%를 지원해 줄 건데 30% 내려가 버리면 그 단위가 천문학적인 단위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거를 진주시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럴 게 아니고 진주 사천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각장 문제가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고 외국에도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의정부시 같은 데는 그 대도시에서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의정부 시장이 직접 나와서 전문가 그룹과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10개월 동안 적극적인 토론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시에서 다 공급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쓰레기 이제 소각장이 만들어지는데 보면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 예. 또 그다음에 충남 아산 예. 이런 데는 아주 지역 관광 상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이 가능할 부분들이고 가까이 울산이라든지 양산 같은 데는 소각장에서 자원 재생을 해서 정말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코펜힐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일본 마이시마 뭐 이런 데 애국에도 선례가 많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애국의 선례들도 많고 국내 선례도 많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면은 강력 소각장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금방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예. 진주와 사천이 강력 소각장을 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매립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개의 강력자치단체가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천과 진주도 강력 쓰레기장을 만들게 되면은 진주 사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상생의 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좋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일단 교수님께서도 지금 경기, 하남시, 충남, 아산, 울산, 부산 다양한 사례를 들어줬어요. 이 광역 소각 시설이 실제로 설치됐거나 추진 중인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 광역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유럽 가서 이제 이 소각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12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거는 광역 소각장 형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그 강력하게 그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남의 경우에도 지금 광역
소각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요 김해 창원이나 또 이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작년에 완공이 돼서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고 또 하동 남해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가 또 네.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 내년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그 가동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환경부에서는 2011년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저가 전략을 통해서 전국의 중권역을 설정을 해서 광역 소각장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진주와 사천은 같은 중권역으로 설정되어서 단독 소각장보다는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일단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일단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일단 진주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 설득이 어렵고 시간은 또 얼마 없는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달에 23일에 우리 도의회에서 진주 사천 소각시설 최저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 전에도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고요. 우선 광역 소각장이 건설되면은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광역 소각장 건설로 인한 인센티브가 단독 소각장보다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큰 민원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또 사천 생활쓰레기 반입을 다분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지적했는데 이 역시 광역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각종 경제적이나 또 환경적 이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것의 반입이 부정적이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되는 대체 에너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남의 동네 쓰레기 반입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와의 협의가 소각장 설치를 지연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사천시가 네. 진주시와의 광역 소각장 건설에 대단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소각장 건설이 진행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천시에서는 광역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자기들의 자체 재원 50억을 투입해서 전용 도로 개설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도에 건의하는 등 오히려 광역 소각장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매우 뛰어난 진주 사천 광역 소각장 건설을 배제하고 진주시 단독으로 소각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진주시에 대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장도 듣고 그렇다면 교수님, 이 광역 소각장에 대한 사천시 그리고 경남도의 입장은 또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뭐 조금 전에 그 유 의원님 말씀대로 사천시나 경남도 입장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 네. 입장도 똑같은 거고. 예. 이 폐기물 관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건 필연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예. 이거는 전 세계를 상대해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도 강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매립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거기에 나는 오폐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오늘의 문제로 생각해 버리면은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강력 소각장과 진주 강력 소각장이 다른 점을 그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진주가 사천에 모여서. 그러면 소각장을 짓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짓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어떤 지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큰 도시에 인접해가 있기 때문에 폐를 난방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진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동 매립장에서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서 직선거리로 팽거동간 6km입니다. 예. 상평 공단간 10km예요. 거기까지는 그 열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근에 나동이라든지 거기서 1km 내 2km에 있는 사천 곤면 흥사지구에 그 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주시가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대국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사천 삼천포와 뭐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는 극히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네. 진주시가 사천시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이 광역 소각장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선 통합 후 설치라는 전제하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문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의 전제의 강력 소각장은 그 가치가 0.1%도 없는 겁니다. 그런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통합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장기적인 플랜이고 지금 소각장의 문제는 당정 데드라인이 끌려 있잖아요. 2029년까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 30년부터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협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진주시장이 통합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언론에 보니까 진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이걸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규열 시장이 서부 부지사 하고 있고 제가 서부권 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할 때 그때도 조규열 시장하고 조규열 부지사하고 저하고 진주 사천 통합 문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때 한 번 했었고 조규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도 조 시장 시장실에서 저하고 진주 사천 통합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때. 근데 그런 문제 있었기 때문에 조 시장이 그거를 이번에 적극적으로 발상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깊이 있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발상을 한 거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진주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시장도 고민 중에 진주와 사천이 연대해서 같이 가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장공정도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대국적인 측면을 사천시가 원론적으로 하는 거, 선 긍정적인 부분들, 후 검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는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주시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두 지역이 협치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예, 30년 전에 현재 내동면 소재 진주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할 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큰 잡음 없이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 역시 진주 사천의 100년 대계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무엇이 합리적인지 또한 그 무엇이 시민을 더욱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광역 소각장 설치를 통하여 양 도시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광역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목적인데 모두가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광역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상대에 대한 이해와 진심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톡카노코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